여자 경험이 별로 없는 남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자랑 대체 무슨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여자랑 티키타카가 되나요? 일단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남녀 간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 주제보다도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에는 소심하고 여자랑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는 수동적인 남자 그 자체였지만 여성 심리를 분석하고 직접 경험으로 부딪히면서 매력적인 아내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헬스로 근육을 키울 때 무작정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올바르고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PT 코칭과 역량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듯이 연애라는 분야도 일정 부분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와의 대화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소개팅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개팅에서 할 만한 대화 주제는 정말 많아요. 하지만 경험이 별로 없는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패턴 중 하나가 대화의 50%를 일얘기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초반에 탐색전을 펼치기 위해 잠깐 말씀하신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희정씨 디자인 회사 다닌다고 하셨죠? 네,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올해로 3년 차예요. 3년 차요? 혹시 전공도 그쪽으로 나오셨어요? 네, 학과가 그쪽 계열이었어요. 오, 전공 살리셨네요. 일은 재밌으세요? 이렇게 주구장창 정보 교환을 하는 방식의 대화는 여자와의 감정적 교류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해요. 여자와 감정적 교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정씨 디자인 회사 다닌다고 하셨죠? 네, 디자인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대학생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아, 대학생 때부터요? 제가 듣기로는 디자인 계열 쪽이 되게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서 남자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작업이라는 대화 주제를 섬세함이라는 성격적 특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섬세함이 요구되긴 해요. 꼼꼼하게 작업해야 결과물이 잘 나와서요. 아, 그럼 작업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시겠네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이 남자는 계속해서 일에 대한 정보가 아닌 상대 여성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어요. 대화의 중심이 상대방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점진적으로 자기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일할 때는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아까 처음부터 희정씨 보면서 섬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계속해서 남자는 일이라는 대화 주제를 여자의 특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한테 섬세할 것 같았다고 말한 포인트에서 여자한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진짜요? 어떤 면에서 섬세하다고 느끼셨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오신 것도 그렇고 냅킨 사용하실 때도 각 잡아서 사용하시고 겉옷도 옆에 되게 정갈하게 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의 장점을 세심하게 보고 있었다는 점을 위트 있는 느낌으로 던지면 여자는 심리적으로 이 남자의 프레임이 높다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섬세함이 타고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생기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의 중심을 여자로 놓고 여자의 성격적 특성에 가벼운 칭찬을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여자가 칭찬을 잘 못 받는 성격이라서 에이,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진심을 안 받으시네요. 라고 웃으면서 받아치시는 것도 괜찮겠죠. 대화 주제를 여자의 특성으로 확장시켰다는 점과 여자가 사소한 자기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자연스러운 분위기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방금 예시와 똑같이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색깔을 입혀서 관계 초반에 대화 흐름을 빌드업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 전자책과 유튜브를 복습하시면서 소개팅에서 좋아하는 여자랑 사귀는 데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썸녀가 여러 명이 생겨서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내잡기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 파트를 시작해볼게요. 제가 재차 강조 드리듯이 두 남녀가 단 둘이 만나는 소개팅은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자리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장되면 좋다는 뜻이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남성성을 드러내는 방법 중 내가 선호하는 사람의 특징과 관련해서 주관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방법을 살짝 다른 색깔을 입혀서 대화할 수 있는 흐름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 씨는 여자 볼 때 주로 어디를 보세요? 저는 눈이 큰 여자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고윤서 같은. 이렇게 외적인 이상형을 대답하는 건 희소성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누굴 닮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저는 운동을 하시는 분인지를 봐요. 이렇게 대답하면 일단 여자 입장에서 호기심이 생기고 운동이요? 몸매를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자기관리 측면에서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효능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여자가 남자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일단 여러분이 대화 흐름의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어요. 특히 운동은 꾸준히 하면 정신적으로 회복 탄력성도 높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멋있더라고요. 물론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하려는 편이고요. 이런 패턴으로 말씀하시는
말씀하신다면 나는 여자를 볼 때 단순한 외적 측면이 아니라 내적 측면을 유심히 본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과한 기준점을 제시할 경우 상대 입장에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지레짐작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심리와 감정을 건드리는 내면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이 남자 내면의 깊이가 진짜 남다르구나. 여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면 좋다는 뜻이죠. 이 3번 파트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자는 재밌는 남자를 좋아하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위트 능력은 단기간에 높이긴 어렵지만 남자의 사회적 센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위트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 통념을 활용한 위트는 여자한테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주면서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예요. 여자를 어느 정도 만난 경험이 있는 남성분들께서 보편적으로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사람 앞에서 내 단점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성적인 매력 측면에서 관계 초반부터 본인의 단점을 여자한테 말하면 프레임 측면에서 하위 포지션을 잡게 되고 선입견을 심어줄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이 남성성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가 먼저 그 단점을 대화 주제로 활용함으로써 위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필라테스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필라테스라는 운동은 남자보다 여자가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즘 남자 회원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진 필라테스라는 운동 자체가 여자들이 많이 한다는 선입견이 있죠. 바로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위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필라테스를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진짜요? 보통 남성분들은 헬스만 하실 텐데 어떠셨어요? 유튜브에서 필라테스 하는 여성분들 보면 자연스럽게 하시길래 동작이 쉬워 보였는데 막상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건 특히 상대 여성이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대화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필라테스가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1시간 정도 하고 집에 갔더니 몸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자,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남자가 필라테스를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는 사회적 통념상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필라테스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돈을 잘 못 벌어요. 연봉이 낮아요. 이렇게 남성적 매력을 깎아먹는 단점을 오픈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상상력이 자극되고 웃길 수 있죠. 특히 덩치가 좀 있으시거나 몸이 좋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가 좋은 위트가 되겠죠. 크크크 덜덜 떨린 상상하니까 웃겨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일반적인 통념이 있습니다. 남성적이라는 이미지와 반대되는 측면에서 서툰 모습을 위트 형식으로 활용하시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그때 여러분의 솔직함이 보이고 여러분이 단점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고 솔직하고 여유 있는 남자로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좀 더 솔직한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주시면 좋겠죠. 필라테스 하면서 나름 교훈도 얻게 되던데요. 뭔데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함부로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크크크 깨달음을 얻으셨나봐요. 저도 할 때마다 매번 어려워요. 이렇게 힘든 운동인데 매주 가신다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칭찬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특성에 대한 대화 주제와 감정을 건드려줄 수 있는 요소를 캐치해서 차분하고 안정된 톤으로 말씀하시면 여자 입장에서 여러분과 내적 친밀감이 쌓이고 정서적 거리감이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어요. 네 번째 파트는 남성적 매력의 본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자한테서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설레임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본 남성분들 진짜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건 보통 말하는 톤이나 분위기 자체에서 남성적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내적 친밀감이 쌓이더라도 남성적 매력이 단 10%라도 없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와 사귀기 어려워요. 물론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 편안함이 안정감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사랑의 형태가 시작되지만 그 전에 연인으로서 첫 교제를 시작하기 위해선 여자 입장에서 남성성이 조금이라도 느껴져야 합니다. SNS에 등록해놓은 좋지 않은 프로필 사진 때문에 남성성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화 흐름 또는 남자가 풍기는 분위기 자체에서 남성적 매력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 전자책을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남성성은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력을 뜻하는데 이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형태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남자의 사냥 능력, 식량을 구해올 수 있는 능력, 울타리를 칠 수 있는 능력이었다면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남자의 비전 또는 뚜렷한 목표와 주체적인 마인드 그리고 성실함 등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여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밝은 미래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남자에게 남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자 만나려고 꼭 제 마인드를 바꾸기까지 해야 하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떠오르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순히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해서 바뀌겠다는 생각의 전환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나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면 지속성도 없을 뿐더러
만들어 결국 나중에 지치기 마련이에요. 즉 우리가 지속성과 꾸준함을 갖기 위해선 나를 바탕으로 사회성과 남성성, 자존감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착한 남자로 비춰지는 사람은 주관 없고 수동적인 남자로 비춰지기 마련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랬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고통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위해서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될 게 전혀 없습니다. 나를 그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포지션으로 두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 이성으로 느껴지는 사람으로 높여야 인생의 퀄리티 자체가 몇 단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인지하신 후에 전반적으로 매력을 키워야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스스로 발전하려는 욕구를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즉 행복한 연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유지하려면 기술적인 측면을 배우려고 애쓰시기보다는 마인드를 장착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셔야 해요.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사소한 주관을 갖추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건 본인의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는 큰 맥락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하나하나 사소한 부분부터 나의 욕구를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런 관찰을 하면서부터 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마인드가 바뀌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다양한 요소에서 매력을 높이시다 보면 어느덧 내가 여자를 선택하는 입장이 되어 있고 자신감이 생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매력적인 남성이 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제 고정 댓글에 있는 전자책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내작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